와이타임스 뉴스입니다. 우리 시청자께서 꼭 아셔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만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죠. 이용수 할머니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 그리고 이를 주도해온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기자회견 파문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우선 정의기억연대에 30년간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도한 수요 집회에 대해서 정의와 상처만 가르친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들어온 성금들이 피해자들한테 제대로 쓰여진 적이 없다. 또 어디에 쓰여진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죠. 전 이사장이고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가 됐는데 윤미향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욕 때문에 M1대 갔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욕을 챙기려고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또 더불어시민당은 곧바로 이용수 할머니를 치매로 몰아가면서 자신들을 정당화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져 있다 그러면서 30년 전에 이 할머니의 첫 전화는 내가 아니고 내 친구가 였다 그러면서 마치 이 할머니가 위안부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이용수 할머니를 공격을 했습니다. 또 정의기억연대와 시민당도 할머니의 기억이 왜곡돼 있다, 또 심신이 취약한 상태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용수 할머니 공격에 동참을 했습니다. 자, 뉴스 쪼개기입니다. 이 뉴스 쪼개기는 오늘의 이 뉴스에 대한 와이타임스의 시각을 명쾌하게 정리하는 코너입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1992년부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촉구하면서 수요 집회를 주도해온 위안부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이용수 할머니와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이라고 불렀는데 이때부터 모녀 관계같이 동고동락을 해왔다 그럽니다. 그랬던 관계가 윤미향 전 이사장이 비례대표 출마를 하면서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윤 씨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버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미 3월부터 위안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사람이 개인의 영화를 위해 국회의원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서운함을 표출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윤미향 당선자의 발언은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진짜 위안부가 아니라 가짜 위안부일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윤미향 당선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맞다고 인정한다 그러면 윤미향 당선자는 그동안 이용수 할머니가 가짜 위안부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짜라고 속이면서 이용수 할머니를 이용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윤미향 당선자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동안 이용수 할머니를 그렇게 이용해 놓고 이젠 자신의 처지가 곤란해지니까 이용수 할머니를 가짜라고 보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집니다.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원래 가짜 위안부였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취하게 되니까 이용수 할머니를 가짜로 모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기부받은 금액 총 금액이 얼마인가? 또 그 중에서 얼마를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거둔 기부금 총액 49억 7,34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26억 5,765만 원을 썼고 나머지 23억 원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기부금 중에서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돈은 18.5%에 불과한 9억 2,014만 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내역이 다 공개된 2014년 자료를 보면 2월금을 포함한 전체 수입은 4억 3,646만 원이었는데 반해서 직원 인건비와 행정비가 1억 7,259만 원으로 무려 40%나 됩니다. 할머니 등의 생존자 복지에 사용된 돈은 겨우
1126만 원이었습니다. 2.6%입니다. 쉼터 운영비 4,641만 원을 합쳐도 불과 13.2%만 할머니들의 직접 지원금으로 쓰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진 금액보다 훨씬 많은 8,512만 원이 콩고, 베트남 지원 같은 나비 기금으로 쓰여졌고요. 국제협력과 국내 연대에도 각각 1,710만 원 그리고 1,282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지출을 해왔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기부금을 모았지만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고 세력을 확장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써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분노가 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 번째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그동안 정의기억연대에서 어느 정도의 급여 또 다른 지원을 받아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미향 당선자 부부는 그동안 1년 소득세로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지난 5년간의 소득세가 전부 643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연봉을 추정해 본다 그러면 부부 각자 연봉이 최대 2,500만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윤미향 당선자의 딸 유학비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윤 당선자의 딸은 지금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 그러니까 UCLA죠. 여기서 피아노 관련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1년 학비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800만 원, 5천만 원 가까이 이릅니다. 여기 생활비는 또 별도죠. 다시 묻습니다. 유학비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 더, 뼛속까지 반미 반일 운동의 선봉장이라고 자부하던 윤미향 당선자가 자신의 딸을 정작 미국에 유학 보낸 이유는 뭡니까? 반미, 반일이란 그런 구호는 그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외친 것이었습니까? 도대체 뭡니까? 지난 8일 50여 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이 윤미향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파렴치한 인간이 국회 원내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에서 사퇴시켜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뉴스였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한 줄 평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